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Who is that? Definitely not one of ours. What do we do? We fight! 내 덕분데. 내가 덕구나. 할머니는 있잖아. 딱 한 번이라도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기다려주세요. Nowhere except the oasis. A world where the limits of reality are your own imagination. 영화를 보는 큰 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바로 기적 같은 흥행을 일군 영화 덕구입니다. 애틋한 감성으로 무려 30만 관객을 동원한 작은 영화 덕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북 고령의 작은 시골 마을. 밥 먹자. 이곳에는 어린 두 손주와 함께 사는 70살 덕구 할배가 있습니다. 홀로 어린 덕구와 덕희를 입히고 먹이기 위해 덕구 할배는 마을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26개. 개당 300원. 7,800원. 고맙다. 칠순 노인의 몸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요즘 붙여봐라. 할배 소리 안 닿는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생각하면 힘을 내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세요. 동네 의사로부터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해 듣는 덕구 할배. 아들 맡기고 수술합시다. 하늘이 내린 만큼 살다 가는 기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덩그러니 남겨질 손주들이 벌써부터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차분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려 하죠. 한편 할아버지 슬하에서 어린 여동생 덕희와 함께 살고 있는 7살 덕구는 매일매일 엄마가 그립습니다. 덕구의 기억 속 엄마는 할아버지 손에 모질게 내쫓긴 불쌍한 존재입니다. 덕구는 자신에게서 엄마를 빼앗고 이 얼마고? 75,000원요. 뭐? 남들 다 있는 로봇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시키는 할아버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네가 사준다 했잖아. 설상가상 친구들에게 덕희 엄마라는 별명까지 얻은 상황. 덕구는 늘 어린 여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못마땅하죠. 어느 날 뭐 때리노? 항상 자신만 탓하는 할아버지가 미워 끝내 집을 뛰쳐나온 덕구. 내는 할배 없다. 내는 할배가 안 닦이나.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어린 손자 걱정에 덕구 할배는 마을 구석구석을 헤맵니다. 그러다 마침내 파출소에서 손자를 찾게 된 할아버지. 덕구야. 아무 탈 없이 무사한 덕구에게 그저 고마움 뿐입니다. 엄마 찾아줄게. 이래 나가지 마라. 그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겐 결국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데요. 야, 아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nen 안 되나? 할배는 안 되나? 그래서 집 나간 며느리를 찾아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남겨질 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할배 니는 내 할배 아이가. nen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덕구 할배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과연 덕구 할배는 손주들에게 다시 엄마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덕구는 노 개런티로 7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국민 배우 이순재의 저력을 확인하는 영화입니다. 올해 나이 84, 연기 경력 62년 차 대배우 이순재는 영화 덕구로 다시 한번 진가를 확인하며 인생 연기를 펼쳤습니다.
올해 나이 12세, 연기 경력 6년차 천재 아역 정지훈은 연기파 노장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관객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깊은 연륜의 카리스마와 심금을 울리는 감성 연기로 관객과 평단을 사로잡은 두 배우. 70살 할아버지와 7살 손자의 티격태격 케미를 직접 확인하시죠. 손주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덕구할배의 역은 62년차 관록의 배우 이순재가 맡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국민 할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손주 바보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며 공감과 감동을 안기죠. 지은이 엄청 좋아하네. 배우 이순재는 영화 덕구의 매력에 대해 꾸밈이 많지 않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아, 그걸 왜? 울 수밖에 없지만 결코 울음을 강요하는 작품이 아니기에 스스로 최대한 절제된 연기를 선보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7살 철부지 손자 덕구 역의 배우 정지훈은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첫 주연을 맡아 당찬 연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그리움, 장손의 책임감으로 겪는 혼란까지 어린 덕구의 복잡한 감정을 수려한 연기로 표현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고집불통 할아버지와 사고뭉치 손자의 특별한 이별 이야기 영화 덕구,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고요. 객석을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이 영화의 놓치지 말아야 할 씬,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덕구의 핫씬. 자신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직접 엄마를 찾기로 한 덕구. 여기 어디예요? 저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거든? 난생 처음 홀로 마을을 떠나 낯선 곳에 도착한 덕구는 저기요. 그곳에서 엄마의 흔적을 쫓지만 우리 엄마인데요. 엄마? 얘 어떡하니? 한 달 전에 방 뺐어. 공장 옮긴다고. 결국 찾지 못한 채 길거리를 방황하죠. 저기요. 우리 엄마 알아요. 저기요. 사진 좀. 실망도 잠시. 덕구는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집 나간 엄마를 찾습니다. 애비야, 미안하다. 라고 말을 못했어. 할아버지를 가슴이 애린다고 합니다. 가슴이 자꾸 애리면 할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장면은 절절한 대사와 연기로 감정을 북받쳐 오르게 하는 대목인데요. 저는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살 어린 덕구의 진심 어린 외침이 보는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뜨거운 눈물을 선사합니다. 힘차게! 힘차게! 외칩니다! 영화 덕구는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판타지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선사하는 판타스틱 월드. 시선 강탈,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한계를 뛰어넘은 상상력, 향수를 자극하는 20세기 최고 대중문화의 아이콘과 심장을 뛰게 하는 21세기 최강 테크놀로지의 만남. 상상한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세계 최초의 가상현실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2045년 암울한 현실의 트레일러 빈민촌. 부모를 잃고 이모에게 얹혀 사는 청년 웨이드는 이 지긋지긋한 밑바닥 인생을 탈출하고만 싶다. VR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상현실 세계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남루한 현실을 잊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아시스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꿈의 공간. 웨이드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오아시스에 접속해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난다. 그곳에서의 웨이드의 이름은 Z. 환상의 세계에서 만난 가상의 친구들 역시 현실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들. 하지만 나름 끈끈한 우정을 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제임스 할리데이가 사망하고 그가 남긴 엄청난 유언으로 세상이 들썩이는데 First person to find the egg I've hidden somewhere inside the oasis will inherit my stock in gregarious games, $500 billion worth, and total control of the oasis itself. 사람들은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해 더욱 오아시스의 세계에 매달리지만 그 누구도 첫 관문조차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Some long-forgotten gunter cracked the first clue and found the first challenge. Then, this portal appeared. But the challenge to win the first key was a race designed by Halliday that was so hard no one had ever finished it. The only ones still trying are the gunters, as in egg hunters. 오아시스를 삼키려는 대기업 IOI 역시 거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이스터 에그 찾기에 혈안인 상태. 한편 가상의 현실에서 레이싱 미션에 도전하는 웨이드. 결전에 나선 순간 심상치 않은 존재가 그를 주시하는데 과연 한껏 긴장이 차오르는 첫 미션. 웨이드는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First to the key. First to the egg. 비밀의 열쇠를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슈퍼바이크의 날렵한 자태. 출발선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포스의 주인공이다. 스피드를 높이는 웨이드의 친구 H와 그의 몬스터 트럭. 질주를 방해하는 것들은 모조리 파편이 되어 흩날린다. 하지만 계산할 틈 없는 거대한 전차와의 충돌. 위협적인 관문을 매끄럽게 헤쳐나가는 건 단연코 슈퍼바이크. H, are you seeing this? Yeah, I see it. That's Kaneda's bike from Akira. It's a licensed skin over standard frame. No, not the bike. Forget the bike. The girl. I think it's Artemis. The Artemis? The Sixer Fixer? I've seen all her walkthroughs, her Twitch streams. It's her. It's definitely her. 웨이드가 바이커의 존재에 매혹되어 한껏 달아오르는 사이 더욱 험난해지는 코스. 헌터들은 묘기에 가까운 드라이브를 펼치는데 아키라 바이크를 탄 아르테미스의 슬라이딩 굿샷. 한순간의 방심으로 파괴되는 불운한 헌터들은 코인 대방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럭키가이 웨이드. 그는 섣불리 선두로 나서지 않고 알뜰히 코인을 챙기며 연료를 충전한다. 슈퍼카 부럽지 않은 웨이드의 자동차는 영화 백투더퓨처의 드로리안. 아르테미스의 슈퍼바이크는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에 나오는 카네다의 바이크. 쥐라기 공원의 T-렉스는 방해꾼으로 등장해 헌터들을 위협하는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킹콩의 공격으로 더욱 가열되는 레이싱은 그야말로 최강의 스릴을 선사한다. 첫 미션에서 만나는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은 스필버그가 선사하는 빅재미. 마지막 관문의 파괴자 킹콩 때문에 거침없던 H마저 패배를 선언하고 가뿐하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르테미스의 우아한 자태. 그리고 한껏 충전된 웨이드가 선두를 향해 막바지 스피드를 쏟아낸다. 성난 킹콩의 위협도 더욱 거세지기만 하는데 Get there. Come on. 이스터 에그를 향한 첫 미션의 막바지. You got it. 과연 웨이드는 킹콩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가상의 낙원 오아시스를 향한 열망. 이스터 에그를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 환상적인 모험으로 가득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전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 11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편집장님, 개봉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왔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뭐 예상대로 극장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은 특정 관이 있는데요.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돼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경제적인 영화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번 인피니티 워는 정말 역대급으로 종합 선물 세트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 결말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기자들이 많아서 나중에 막 기사 쓸 때 막 회의하다 보면 그런 결말들 막 얘기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그런 얘기를 하는 기자가 있으면 제가 좀 불이익을 주려고 뭐 기사를 더 맡긴다던가. 일로? 네. 요즘에는 워낙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있어서요. 이 중에서 누가 더 뭐 기술이 뛰어나다, 대단하다, 화려하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특별한 무언가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백업 무비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히어로 세계 고정관념을 깬 두 명의 영웅. 독특한 만큼이나 파란만장했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업 무비 오늘의 주제. 깜놀. 이런 히어로는 처음이야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업 무비는요. 흑인 최초의 히어로 무비 블랙팬서입니다. 바로 그 전작인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백인 1세기였던 이 히어로 무비 역사상 처음 있는 이 흑인 히어로여서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멋있으면서도 아름답다고 할까요? 자, 블랙팬서에 맞서는 저의 오늘의 백업 무비는 최강의 여성 히어로 무비 원더우먼입니다. 자, 원더우먼 역시 단독 영화로 개봉하기 전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영화에서 깜짝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배트맨 대 슈퍼맨, 뭐 영화 자체는 조금 평가가 엇갈렸다고 하지만 원더우먼이 등장했던 장면만큼은 이견 없이 호평을 받을 만큼 존재감이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의 백업 무비는 이 히어로 장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DC와 마블의 전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워낙 마블의 공세가 또 심하다 보니까 약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지만, 자, 블랙팬서 대 원더우먼이다 이렇게 1대1로 맞붙는다 하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지표는 흥행 성적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블랙팬서는 539만 관객을 기록했는데요. 원더우먼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편집장은 뭐 숨어있는 좋은 영화들 많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신데요? 알겠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원더우먼. 네. 아무튼 오늘 그 흥행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히어로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블 최초의 흑인 히어로, 왕좌와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흑인 히어로 블랙팬서, 함께 만나보시죠. My prince, we are home. 블랙팬서이자 와칸다의 왕자인 티찰라.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세상을 지켜내야만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And it is your time to be king. You get to decide what kind of king you are going to be. 희귀금속인 비브라늄의 유일한 보유 국가인 와칸다. They call it the gift. Vibranium. It powers their cities, their tech, their weapons. 막대한 부와 고도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지만 왕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오랜 세월 외부와 격리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왕이 된 티찰라 앞에 비브라늄을 노린 악당들이 등장하고 Put around the truck. 설상가상 티찰라의 숨겨진 사촌 킬몽거까지 나타나 왕좌를 위협합니다. I lived my entire life waiting for this moment. The world's gonna start over, and this time we're on top.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탐내는 자들로 혼란에 빠진 와칸다. 과연 티찰라는 자신의 명예와 나라를 지켜내고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영화 블랙팬서입니다. 블랙팬서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 슈퍼히어로 장르 역사상 기념비적인 최초의 흑인 히어로 무비라는 점입니다. 블랙팬서는 흑인 감독인 라이언 쿠글러가 연출을 맡았는데요. 이 흑인 감독답게 영화 곳곳에 이 흑인 문화적인 감수성이 배어 있습니다. 가파른 폭포수를 배경으로 결투를 벌이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현란한 그 의상과 장신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실제로 저런 부족들이 막 있을 것 같다 상상하면서 저도 봤거든요. 저는 또 특별히 블랙팬서 속의 여성 캐릭터에 더 눈길이 갔었는데 My king. Stop it. Stop it. 슈트를 만들어낸 그 동생 슈리 있잖아요. 그죠, 슈리. 굉장히 귀여웠죠. Loved that. 바로 그 슈리가 만든 이 슈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블랙팬서의 슈트는요, 비브라늄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비브라늄은 와칸다 왕국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트는 어떻게 보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항상 DC의 히어로들은 그 망토를 항상 휘날리고 다녔잖아요. 좀 거추장스럽겠죠. 예, 조금 그 망토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팔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 망토를 입어보셨어요? 아, 저는 뭐 방송 때문에 촬영한 적이 있는데 바람만 불면 자꾸 이렇게 손을 막어. 근데 그런 걸 딱 배제한 아주 깔끔한 현대적인 어떤 그 경쾌함을 상징하는 슈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총알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 힘을 이 내부에 축적하는 슈트도 그리고 현란한 액션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나 혁신적인 히어로 캐릭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흑인 인권, 그 인종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블랙팬서 자체가 그렇게 치면은 정말 긴 영화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한 점을 찍어줬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랙팬서를 연기한 그 흑인 배우 체드윅 보스먼이라고 하는 배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종 차별을 뚫고 그 미국 역사상 최초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됐던 이 제키 로빈스를 연기한 배우도 바로 이 배우고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다고 하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 서굿 마셜의 이야기를 그린 마셜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이 체드윅 보스먼이 연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흑인 최초라고 하는 여러 그 영화 속 타이틀들을 이 체드윅 보스먼이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블랙팬서를 맡아달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나에게 이런 거는 좀 숙명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있는 블랙팬서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히어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빛나는 존재감의 최초의 흑인 히어로 블랙팬서. 놓치면 아까운 역사적인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백업해 두시죠. 저는 이번엔 강력한 여성 영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당당히 전쟁 속으로 뛰어들었던 원더우먼. 지금 만나보시죠. 전쟁신 아레스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 제우스가 숨겨놓은 아마존 여전사들. 그들은 존재를 숨긴 채 비밀의 섬 데미스키리아에서 살아가는데요. 이곳의 유일한 공주인 다이애나는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최강의 전사로 성장해 나갑니다. Never let your guard down. You expect a battle to be fair. A battle will never be fair.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데미스키라에 미국인 조종사 스티브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다이애나는 그를 구조하면서 세상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죠. What is your mission? Whoever you are in more danger than you think. 4 years, 27 countries, 25 million dead, soldiers and civilians. 그리고 자신이 혼돈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야 할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I cannot stand by while innocent lives are lost. If no one else will defend the world from Ares, then I must. Be careful in the world of men, Diana. 이후 그녀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티브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향하는데요. 진정한 전사가 되어 지옥 같은 전쟁 속으로 뛰어든 다이애나. 과연 그녀는 위기의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을 백업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위풍당당 76년 만에 만나는 독보적인 여성 히어로 무비라는 점입니다. 네, 1970년대 그 TV 시리즈로 만들어진 이 원더우먼의 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 TV 시리즈 당시에는 이 섹시함의 대명사였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원더우먼 캐릭터를 창조한 윌리엄 몰턴 마스턴 작가는 언젠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철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인데 TV 시리즈에 나왔던 어떤 원더우먼의 모습은 사실 원작자의 의도와는 좀 다른, 좀 상업적으로 그려진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작이 나온 지 76년 만에 이 최초
최초의 실사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이 원작자의 의도에 굉장히 충실한 아주 당당한 여성으로서의 원더우먼이 탄생한 것이죠. 원더우먼은 여성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패티 젠킨스. 자,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원더우먼 특유의 섹시함을 빼고 노출을 많이 줄인 의상을 선보였고요. 게다가 지덕체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원더우먼을 창조해냈습니다. 76년 만에 개봉된 원더우먼 첫 번째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백업해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원더우먼이 된 배우가 바로 겔 가돗인데요. 저는 이 배우를 그 분노의 질주 4편인 더 오리지널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이 정말 그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쁘다, 섹시하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와 정말 멋지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여성 히어로를 연기하기 완벽한 신체 조건을 또 넘어서는 하드 트레이닝을 겪었습니다. 무려 9개월 동안 일주일에 6일 이분은 주 6일째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무술 트레이닝 일주일에 정말 하루만 쉬고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속에서 말을 타고 뭐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뭐 달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더우먼의 액션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총알을 튕겨내는 팔찌. 네, 그리고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이 방패.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무기죠. 진실을 말하게 하는 이 올가미. I'm spy! 그 액션씬의 연출도 대단한데요. 사실 각본으로 참여했던 잭 스나이더의 어느 정도 조언이 있을 거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00 영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슬로우 모션이 들어간 그 전투씬들이 있었어요. 저는 가장 큰 쾌감을 줬던 장면이요. 이 니킥으로 이 남자 군인을 그대로 날리면서 유리창을 뚫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냥 정면으로 그냥 뻐개버리는 그런 모습. 맞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보면서 좀 쾌감을 느꼈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깜놀, 이런 히어로는 처음이야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히어로들을 소개해드릴 만큼 깜놀, 이런 장면은 처음이야. 뭐 하나씩 꼽아볼까요? 편집장님? 블랙팬서에서 백업해둬야 할 깜놀 장면은 바로 부산에서 펼쳐지는 액션씬입니다. 와칸다의 왕 티찰라는 악당 클로가 비브라늄을 탈취해서 부산에서 거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Plans to sell the vibranium to an American buyer in South Korea tomorrow night. 그 밀거래를 막기 위해서 티찰라는 부산으로 향하죠. 부산의 지하 카지노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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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끈질긴 추격전 끝에 악당 클로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mercy, king, mercy. 블랙팬서는 그야말로 이제 한국 로케이션에 뭐 역대급을 찍었다 하기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블랙팬서를 실제로 그 부산에서 이 조카들하고 같이 봤어요. 이 부산 팬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그 부산 팬들의 이게 관심이 폭발적이었는데요. 뭐 광안리 장면에 나오면 뭐 광안리 아니가 광안리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광대가 해가지고 좀 내가 나도 했지만 해가지고 또 특히나 이 고마워요 이 대사가 영화 끝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마워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화네요. 그렇죠. 감사하는 어떤 문화를 전파시킨. 한국 로케이션을 이렇게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좀 제대로 담아내고 싶다라는 그 제작진의 의도가 충분히 담긴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원더우먼에서 백업해야 될 깜놀 장면. 자, 영화 초반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해변의 액션 씬입니다. 자, 비밀의 섬 데미스키라의 현대식으로 무장한 독일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아마존의 여전사는 이에 맞서서 칼과 활을 갖고 목숨 건 전투를 시작하는데요. 그 여성 전사 특유의 그 섬세한 액션을 이 슬로우 모션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보통 그런 단체 액션 장면에서는 좀 어색한 캐릭터가 한두 명 있게 마련인데 그런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자, 이 장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 아마존 최고의 여전사 안티오페입니다.
방패를 발판 삼아서 3개의 화살을 쏴서 명중시키기도 하고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여전사의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여전사들의 동작 자체도 멋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전투를 펼치는 해변이 이뻐. 정말 그 예쁜 그 곳에서 우리 참 인간이 참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씁쓸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의 경계를 나누고 있는 그 장막 좌우로 한쪽은 정말 1차 대전의 끔찍한 전쟁의 현장이고 또 반대쪽은 너무나 평화로운 공간이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어머 이런 히어로는 처음이야 라는 주제로 2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블랙파워 뿜뿜, 시대 변화로 완벽하게 무장한 세상 어디에도 없던 최초의 흑인 히어로 무비 블랙팬서. 여성 파워 뿜뿜, 감성, 지성, 그리고 파워로 완전 무장. 걸크러쉬 폭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던 여성 히어로 원더우먼.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챔피언으로 인사드리게 된 마동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 무비는요, 황량한 사막보다 더 처절한 두 형제의 이야기,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입니다. 아리아, 영화 로스트 인 더스트 찾아줘. 빚더미에 시달리던 토비와 테너 형제. 집안의 유일한 재산인 농장마저 은행에 빼앗길 판이죠. You know, they loaned the least they could. Thought they could swipe her land. 형제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It's too big. For the bank. More money. 은행을 털 계획을 세웁니다. I never met nobody got away with anything, ever. Why in the hell did you agree to do it? Because you asked, little brother. Good morning, folks! Open the drawer! Open the mother drawer!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동생 토비는 Ones, fives, tens, 20s, no hundreds, no bullets. I got it.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하고 Gun too. Sorry about this, folks. 실전에 능숙한 형 테너는 Tell her stand up! 현장을 장악하며 환상의 호흡으로 은행을 점령하죠. See what the early bird gets? Maybe we should hit that bridge, Jade. No, we ain't. We hit those. 그러나 이들의 범죄 행각은 Somebody robbed the bank this morning. If you see anyone looking a little sideways, give me a call. 은퇴를 얼마 앞둔 베테랑 형사 해밀턴에게 덜미를 잡히는데요. Just sticking to the drawers, not taking the hundreds. That's the bank's money. We can trace that. 그는 오랜 관록과 경험으로 범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Boys gonna go down. Let's do this.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린 두 형제. 과연 그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배우 마동석의 버킷 무비 로스트 인 더스트입니다. 제가 사실 시카리오라는 영화를 보고 테일러 셰리던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 작가가 썼다고 해서 바로 나오자마자 영화를 봤는데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도 약간 숨어져 있는데 그걸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더 아프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해서. Much. The trust needs to be managed by a bank. You get Texas Midland to handle this trust. 저한테는 너무 좋은 영화로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렸습니다. 테일러 셰리든이라는 작가가 쓴 글들이 총격제는 액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굉장히 화끈하고 뜨거운 게 아니라 굉장히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작가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는 특히 제가 조금 더 이입이 돼서 본 이유가 제가 실제 그 영화를 찍은 장소에 제가 실제로 살았었어가지고 너무 익숙한 장면들과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저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피부에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형 크리스 파인도 좋았지만 벤 포스터가 거의 인생 연기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Lord of the Plains. That's me. 정말 소위 말하는 약간 쓰레기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나오지만 자기 동생한테 대한 그 가족의 애는 또 굉장히 강하고 Brother, hear me now, hear me clear. Unless you want to be a black mark on your son's lives, I need you mountain lion me. 그 무대 보이고 그렇게 과격한 형이 굉장히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동생한테 사랑한다 동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해서 지금 조금 오그라들지도 모르시겠지만 Love you, Toby. Mean it. Love you too. 실제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이 이상하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그 둘의 관계나 지금 현재 처한 감정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As I walked out one shining morning, spied a young cowboy loping along. 사이 안 좋은 형제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고모부 특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글쎄요 이 영화 이 테일러 셰리든의 세계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마동석의 버킨 무비 로스트 인 더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로스트 인 더스트도 보시고 챔피언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마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진정한 아티스트를 꿈꾸는 배우 류현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BTV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자 류현경입니다. 네, 최근 드라마였죠. 그 20세기 소년소녀에서 네네. 모태 비만 승무원 한아름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다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다이어트 성공. 그리고 함께 또 오상진 배우. 그러니까요. 상진 씨의 연기력은 어땠나요? 정말 저한테는 빠짐없이 솔직하게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셔가지고 꼭 다음 작품에 같이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앞에 이제 다른 녹화를 하다가 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기다렸다고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오상진 씨 계시는 줄 알고 되게 칼 같은 스타일이시네요. 급히 서둘러 떠나신 오상진 씨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이렇게 좀 차가우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다음에 꼭 작품에서 봬요. 네, 류현경 씨는 정말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정말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셨어요. 최근작이죠.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여기서는 이제껏 보지 못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작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아니 왜 덴마크까지 가셔가지고 동양어를 공부하셨어요? 네, 미술학도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아티스트 지젤이 작품이 재밌던데 연락 한번 주세요. 자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재범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젤의 본질을 지키실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예술 앞에 서실래요?
이 작품에서 맡은 캐릭터가 정말 심상치 않은 캐릭터인데 네. 이 독특한 그 4차원 아티스트 지젤이라고 네네. 하는 역할인데요. 어떻게 이 작품에 좀 접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젤이라는 역할보다 좀 이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그렇죠. 남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미술계나 또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라서 되게 하고 싶었고. 작품이 좋아요, 확실히. 근데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작가가 문제가 뭐가 문제야? 좋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계속적으로 믿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 저와 좀 어느 지점에서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지점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상대 역으로 출연한 배우 이제 박정민 네네. 배우인데요. 평소에 굉장히 친한 사이인 것으로 네네네. 알고 있어요. 그 두 분의 친분이 빛난 장면이 저는 그 술자리 장면 같은데. 아, 몇 살이냐고. 8호. 아우, 진짜. 아 진짜 이 어린 놈 이거. 저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좀 숨통이 트여야 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끼리 그냥 막 했는데 감독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그 정말 맛깔나는 대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애드립으로 이루어진 대사가 있나요? 뭐 제가 더럽게 생겨가지고 그러라 그랬나? 뭐 약간 서로 약간 얼굴에 대한 디스를 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친하지 않은 이상 그쵸. 못하는 대사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더럽게 생겨가지고 손 떨어져. 아, 더럽게 걸렸네 진짜. 그 직접 현장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병원에서 이제 중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간호사분이 계신데 그 대사가 너무 이제 감독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현실감 있는 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연기자분을 제가 이제 연출부의 친구가 사투리를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심장마비를 뭐해도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노? 왜 딱 있었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되게 무덤덤이 그냥 말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친구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좋다고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본의 아니게 씬 스틸러가 돼가지고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 제작실장 같은 수완을 발휘하신 거네요. 도대체 정체가 뭐니? 저는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영화 속에서 미술계 대선배인 그 이순재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오늘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잠시 기중. 선생님 작품 되게 과대평가된 거 아세요? 쪽팔린 줄 아세요. 그런가? 이 작품에서 대선배인 이순재 배우와 그런 호흡을 맞춘 느낌은 어떠셨을까 궁금했죠. 처음에는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원래는 상상 장면이었어요. 선생님 되게 과대평가된 거 아세요? 이게 뭔가 되게 느낌이 막 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때 선배님, 이순재 선생님이 그냥 그런가?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실제로 이처럼 지젤 같은 천재 아티스트를 꿈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어릴 때 이제 아역들한테 되게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를 빨리 깨닫게 됐죠.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덧 인생의 반 이상을 배우로 살아오신 건데요. 이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새롭고 독특한 캐릭터들이 되게 많은데 바로 그 신선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작품이 바로 박찬경 감독의 만신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김금하 만신의 그 일대기를 그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따라가는 작품인데 김세론 씨와 더불어서 문소리 선배, 류현경 이 세 사람이 3인 1역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었어요. 그 류현경 씨가 연기한 시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금하 선생님께서 처음 이제 내림굿을 했던 그 시기부터 그 이후에 이제 만신이 되어가기 전까지 우리나라 전쟁이 있던 그 시기를 연기를 했는데요. 제가 나이가 좀 그래도
좀 있는데 19, 18 이 연기하려니까 되게 괜찮을까요? 했는데 뭐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무속인을 연기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거부감은 없었고 그때 감독님께서 보여줬던 테이프이라니 2018년도에 테이프라니 디스켓이 아닌데 하드 디스켓 그 찍어놓으신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무속 신앙이 아닌 진짜 하나의 아름다운 공연 또 혹은 또 퍼포먼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속 신앙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영화 속에서 신내림 받는 장면을 직접 연기하셨는데 네. 그 장면 되게 놀랐어요. 일단 점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그게 진짜 하루 왼종일 찍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다음날 삭신이 다 쑤신 거예요. 그 나무를 들고 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열량 소모와 그 힘든 운동이었는데 진짜 신내림을 받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그 만신으로서의 그 무속인 연기도 있지만 또 여기서는 그 북한 사투리도 쓰셨어요. 네. 그것도 따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가르쳐 주시고 거기 이제 제자분들도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은 죽어 귀신이여 그리고 그걸 노래를 또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노래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구슬퍼지면서 제 스스로가 그래서 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만신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이제 마음의 병, 몸의 병 다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몸이 돼 갔다고? 세상 사람들 몸의 병, 마음의 병 고쳐주는 큰 무당이 되겠시다.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배우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아닐까? 다른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보다 그 대중적인 작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국 노래자랑인데요. 이 작품에서 집안의 경제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정말 그 생활력 갑인 그 미용실 원장 출연을 하셨는데요. 자기 남편은 어디 갔노? 그만뒀나? 아닙니다. 좀 아픈가 봐요. 정말 그 남편이 철없이 끝까지 그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또 어쨌든 담아두고 저버리고 어쨌든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사는 친구라서 촬영을 하실 때도 너무 서러워서 폭풍 오열을 하셨던 적도 있으다던데. 우리 엄마도 이랬었겠다. 우리 언니도 이랬었겠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이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 좀 유난히 애착이 있으셔가지고 또 촬영 기간에는 또 스태프들과 같이 숙소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조금 있어야 사투리라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할 것 같아가지고 막 그 스태프들이랑 항상 맨날 술 먹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장난 똥 때리나 뭐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네 지금 장난 똥 때리나? 그건 정말 그 지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대사여서 이거 그냥 애드립으로 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 애드립이라기보다 그 전에 감독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신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거의 끝 장면에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이제 나와갖고 제가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남편이 오면 밥 묻나 이런 것도 대본에 없는 건데 밥 묻나? 술 먹었다. 경상도 지방에서 이 영화를 틀었을 때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후반부에 그 과거 남편과 이제 막 사랑을 하던 시기에 굳이 어색하게 서울말을 구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때려치아 불지 말아요.
그 대사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때려 치아 불지 말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할 때 네.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네네. 빵 터졌어. 그리고 전 특히 그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광화문에서 네.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국무를 네. 푸는데 되게 호흡도 잘 맞고 네.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또 연습도 많이 하긴 했고 그 안무 선생님이 되게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네.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갈 뻔했던 네.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타고나신 건지 네, 정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역시 가수할 뻔했던 사람이라 다르네. 그 신기전과 이제 방자전에 이어서 그 시라노 연애 조작단까지 작품 속에서 신 스틸러 노릇을 진짜 톡톡히 해내시면서 이 작품의 어떤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셨는데 이후에 그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미니홈피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1천 신청이 쇄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도 하시나요? 네, 아직도 미니홈피를 버리지 않고 최근에도 업데이트했어요. 기대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방문 꼭 도토리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워낙 다채로운 작품들의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해 오셨지만 한번 나도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 혹은 직업 이런 게 있으신가요? 계속 나이가 먹어가고 그럼 그때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예.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대놓고 피할할 수 있는 시간 13초를 드립니다. 그럼 제한 시간 안에 류현경 배우 본인을 무비빅 시청자분들에게 어필해 주시죠. 시작! 네, 만신의 대사를 빌려 사람들의 몸의 병, 마음의 병 고치는 배우 류현경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감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써주세요. 화이팅! 정말 마치 연습을 하신 것처럼 만신의 대사도 인용하시고 정말 좋은데요. 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뜨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류현경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영화 찍고 인터뷰